MC 이분 요즘에 개그 안 하시고 정치 토크 콘서트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던데 김재동 씨 정치 연설을 하고 다니시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분이라서 저희가 오버액션 5인방 순위에 오르게 됐는데 최근 군대 시절에 영창 발언 국감에 나가면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막 그냥 청중을 향해서 연설은 잘하시더만요. 국회가 자기를 감당 못한다 이런 도발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6일 토크 콘서트에서 발언을 살펴보면요. 영창을 실제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두루뭉실하게 넘어갑니다. 웃자고 한 얘기를 합니다. 그 거짓말이란 얘기 아닙니까? 거짓을 얘기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뉘앙스가 받아들여지는데 그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에 죽자고 달라들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부르신다니까요. 얘기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진짜 저 불러서 이야기 시작하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분이 파워가 저렇게 세신가? 국회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300명 국회의원 나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오바를 하시는데 야 저분 파워가 그렇게 센지 제가 몰랐습니다. 김재동 씨의 신원이 개그맨이신데 아니면 야권 지지 상향의 전사인지요.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웃자고 한 얘기라고 변명하면서 국가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터지면 정부를 앞장서서 비판하고 이게 양다리 걸치기인지 아니면 비겁하게 숨는 건지 아니면 포퓰리즘인지 헷갈려서 뭐 어지럽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 예. 그 옛날 같으면 이제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의 뭐 어떤 약간의 정치적 발언 같은 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문화 권력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분이 이른바 권력이에요? 문화 권력자? 권력자, 문화 권력자. 그렇기 때문에 문화계를 중심으로 해서 김재동 씨가 얘기하는 거는요. 네. 지금 웬만한 정치권에서 정치인들 그냥 별로 이름 없는 정치인들이 한 분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한테 김재동 씨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무 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버액션 5인방 아니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그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개그를 했다고 그러면 뭐 저희가 여기 와서 문제 삼을 일이 없는데 이거는 이른바 기자들이 얘기하는 팩트에 입각해서 명확하게 삼았어요. 그러니까 자 김재동 씨가 방위병으로 복무한 게 94년 7월부터 96년 1월 18개월간입니다. 그런 18개월간에 본인이 얘기했듯이 별 4개 그 사모님을 아주머니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얘기했다가 영창을 13일을 갔다고 그랬어요. 13일. 이 기간 동안에 54단에 복무했거든요. 54단은 2군 사령부 산하예요. 거기에 거기에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인데- 그 한 명에 대한 명예훼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 거기서 명인데 보고? 요 18개월 동안에 2군 사령관은 2분이 계셨어요. 예. 한 분은 박세환 전 국회의원도 하셨고 이제 장군도 하셨고 그다음에 조성태 전 장관. 요 2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2분 중에 한 분일 거예요, 아마. 만약에 저 말이 사실이라면.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2분 중에 한 분은 조롱 모욕을 당한 거잖아요. 명예훼손 당한 거죠. 모욕을 당한 거죠. 네. 그 자기 부인한테 뭐 저 아주머니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영창을 보냈다는 거. 그거는 군대를 거의 사유물처럼 취급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명예훼손도 명예훼손이면 그게 만약에 김재동 씨 말이 사실이라면요. 그 별내 다른 분 그분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군을 자기 사유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2분 중에 한 분이라니까. 조성태 그러니까. 전 장관 아니면 박세훈 전 의원 2분 중에 한 분이니까 이 2분 중에 한 분이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뭔가 기억을 더듬든가 뭐 해야 된다는데 TV조선이 얘기한 거 보니까 그 당시에 요 문선대라고 그러죠. 김재동 씨랑 같이 있었던 문선대. 문선대 한 분 인터뷰를 했더군요. 거기서 보면은 사실은 54단의 문선대가 별도로 있고 2군 사령부의 문선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네. 그 54단에서 사성 장군을 모셔다 놓고 저런 행사를 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아니 아무리 풍자나 개그라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는 그냥 개그면 대놓고 개그라고 하든지 정치 토크하면서 사실이 딱 팩트가 나오는데 이걸 틀리게 하는 거는 풍자를 넘어선 거 아닙니까? 민영삼 원장 표현대로면 제동이 안 걸려는 지금 김제동이가 되어 있는데요. 제동을 좀 거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제동을 분이에요. 그런데 좀 이름 하나 알아야 할 개그하시는 것만요 것은 지금 개그맨 이름으로 마쿠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택, 차은택. 차은택, 차은택, 예. 최순실, 차은택
네. 전에 들어봤습니까? 몰랐어요. 못 들어봤는데 요번에 알았죠. 엄청난 비선 실세인데 실제로 김재동 씨는 이 젊은이들한테는 공개된 실세입니다. 영향력이 엄청나요. 그만큼 영향력이 많으면 그에 따른 책임감도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까 앞서서 우리 포립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사람들 제가 볼 때는 국과장도 해서도 안 될 사람들을 장관, 차관 시키고 수석 시키니까 교수, 학자라는 이름만 달면 나도 한번 장관해야지. 정권에 어떻게 줄 서가지고 차관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분야말로 포리테이너입니다. 포리 엔터테이너. 그래서 상당한 영향력 있고 또 그분이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또 좀 쫄려가지고 못하는 얘기들을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과감하게 얘기한 거 그 점은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군호 문제라는 것은 신뢰와 명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국민들한테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든 누구든 풍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팩트와 풍자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팩트가 아까도 잘못된 얘기했지만 거에서 비판할 수는 사실이 있죠, 잘못- 얼마든지. 사실과 그렇죠. 풍자를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하고 예. 웃자고 하자는 얘기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도 팩트와 풍자는 구분해야 하는데 또 본인이 그만한 영향력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사회적 무리가 일어났으면은 네.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나 그때 영장을 갔다. 네. 아니면 진짜 이거 웃자고 한 얘기였습니다. 내가 개그맨이었는데 웃자고. 그런데 이거 얼마 부려놓고 뭐 지금 동문 쏟아보고 있어요. 나 부르면 감당할 수 있어? 이건 오만하고 오바를 해도 한참 한 거죠. 참 했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민주주의 국가 삼권 분립 아닙니까? 예? 그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이게 서로 견제를 하는 건데 거기에 김재동이가 있나요? 삼권에 맞서는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데 입법부가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 자, 김재동 씨입니다. 현 정부에 맞서서 투사 같은 오버액션을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과거에는 자신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좌파인가, 나는 빨갱인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와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뭐만 하면 좌파다, 빨갱이다 그럽니다. 애들 등록금 비싸다, 그럼 좌파다, 빨갱이다. 언론의 독립성을 지켜주자, 그럼 빨갱이다. 그리고 어떤 기자가 와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정치적인 행동을 하느냐, 정치할 거냐.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정치가 코미디를 그만둬라. 그래야 코미디도 정치를 그만둘 수 있다. 정치가 코미디를 그만둬야 김재동 씨가 정치 이야기를 안 한다는군요. 얼뜻 들으면 말은 멋있는데 얼뜻 들으면 멋있습니다. 자, 또 뭐만 하면 자신을 좌파 빨갱이라고 한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냥 청중들은 또 환호를 합니다. 이거 저러니까 김재동 씨가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좋은 거예요. 말 진짜 맞지 않습니까? 정말 맨날 치고받고 자기 주장만 세우고 아무 일도 안 하고 6개월 동안 입법 제로하면서 추석 보너스 타고 가고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정치가 코미디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 말은 맞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고 교수님이랑 다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거짓을 하면 안 돼. 저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자, 정말로 김재동 씨 말이 저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세상에 대한민국에 어떤 부모가 군대 보내고 싶겠어요. 그러네요. 그렇잖아. 사단장 부인한테 아주머니라고 한마디 했다고 영창 보내는 군대를 갔다가 누가 내 자식이라도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정말 책임지고 농담이었습니다. 제가 좀 부풀려서 얘기했습니다. 김재동 씨가 또 다른 데서 군기교육대 갔다고 얘기했더만요. 그리고 국방부 그것도 장관이 사실이에요? 군기교육대 갔다고 또 다른 데서 얘기했어요. 다른 근데 방송에서. 그건 사실이냐고요. 군기교육대 그것도 모르죠 저는. 그건 모릅니다. 모르죠. 공기교육대는 2박 3일이기 때문에 여기는 13일 영장 갔다니까 그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영창과 군기교육대는 확실히 다릅니다. 다르요? 네, 그건 다른 처벌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마다 실수할 수는 있어요. 저희도 뭐 방송 나와서 패널들이 순간적으로 애드립하다 실수할 수도 있는데 잘못했으면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죠. 사과하면 되죠. 근데 오히려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 웃기려고 하는 얘기에 죽자고 달려들면 할 말이 있어. 나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근무 시간 외에 사회도 보고 이랬다. 뭐 이러는데 그건 제가 살짝 보기에는 협박 비슷해요. 협박이죠. 미역이에요, 그러니까 사과하는 그건. 태도가 정말 잘못된 거죠. 아니 별 넷이 그 방위가 별넷 볼 일이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다는 말이
별 볼 일 없어서 별 볼 일 없기도 하고 별을 볼 일이 군대에서는 별로 없어요. 별 넷을 제대할 때까지 몇 번이나 보겠습니까? 제대할 때까지 한 번도 못 보는 그렇죠. 군인들도 근데 많다고. 자기 있던 데를 저렇게까지 매도하는 거는 저도 뭐 농산훈련소에서 많이 맞았습니다만은 나와서는 일체 얘기 안 하잖아요. 예. 저 동작 느리다고 많이 좀 맞았거든요. 맞으셨을 것 같아요. 예, 바른 소리 그때는 하다가. 뭐, 아이고, 예. 예. 고양이 제가 그쪽이라고 봐도 한 대 더 좀 맞았을 맞았습니다. 것 근데 같아요. 맞으셨을 것 하여튼 같아, 많이. 사과하는 태도가 내가 뭐 아니다. 그리고 예. 이 폄훼할 거가 피해야 될 게 세 가지 네. 직업이 있습니다. 예. 군인, 나라 지키는 군인, 예. 또 하나 성직자, 네. 그리고 선생님들. 요 사람들은 진짜 나라를 위해서나 후학들을 위해서나 제자들을 위해서 몸을 바쳐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건 좀 지나치다. 그래도 군 뷔페 썩은 집도 아니다. 이건 괜찮은데 아주머니라고 했다가 13일을 영창 갔다. 이건 너무 팩트가 다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을 지금 해야죠. 말씀하신 네. 그 군이라든가 성직자라든가 교사들도 잘못된 건 비판을 해야죠. 팩트를 들고 요렇게 해서 잘못됐다 그러는데 팩트를만 엉터리 자기가 소설처럼 만들어서 비판을 하면은 그건 박 박사님 3위 가시겠습니다. 아, 김재동 씨. 나는 이렇게 권력이 센지를 나는 오늘 알았네요. 문화 권력이라고. 문화 권력. 근데 문화 권력의 주주 1등이에요, 이분이. 아이고. 그것도 쓰신 분도 있잖아요.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재동 씨한테. MC 이분 요즘에 개그 안 하시고 정식 토크 콘서트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던데 김재동 씨 정치 연설을 하고 다니시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분이라서 저희가 오버액션 5인방 순위에 오르게 됐는데 최근 군대 시절에 영창 발언 국감에 나가면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막 그냥 청중을 향해서 연설은 잘하시더만요. 국회가 자기를 감당 못한다 이런 도발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6일 토크 콘서트에서 발언을 살펴보면요. 영창을 실제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두루뭉실하게 넘어갑니다. 웃자고 한 얘기를 합니다. 그 거짓말이란 얘기 아닙니까? 거짓을 얘기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뉘앙스가 받아들여지는데 그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웃자고 하는 얘기에 죽자고 달라들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부르신다니까요. 얘기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진짜 저 불러서 이야기 시작하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분이 저 파워가 저렇게 세신가? 국회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300명 국회의원 나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오바를 하시는데 야 저분 파워가 그렇게 센지 제가 몰랐습니다. 김재동 씨의 신원이 개그맨이신데 아니면 야권 지지 상향의 전사인지요.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웃자고 한 얘기라고 변명하면서 국가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터지면 정부를 앞장서서 비판하고 이게 양다리 걸치기인지 아니면 비겁하게 숨는 건지 아니면 포퓰리즘인지 헷갈려서 뭐 어지럽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 예. 그 옛날 같으면 이제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의 뭐 어떤 약간의 정치적 발언 같은 걸 그냥 무시하고 들한테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든 누구든 풍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팩트와 풍자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팩트가 아까도 잘못된 얘기했지만 거에서 비판할 수는 사실이 있죠, 얼마든지. 사실과 풍자를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하고 웃자고 하자는 얘기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도 팩트와 풍자는 구분해야 하는데 또 본인이 그만한 영향력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사회적 무리가 일어났으면은 네.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나 그때 영창을 갔다. 네. 아니면 진짜 이거 웃자고 한 얘기였습니다. 내가 개그맨이었는데 웃자고. 그런데 이거 얼마 부려놓고 뭐 지금 동문 쏟아보고 있어요? 나 부르면 감당할 수 있어? 이건 오만하고 오바를 해도 한참 한 거죠. 참 했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민주주의 국가 3권 분립 아닙니까? 예? 그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이게 서로 견제를 하는 건데 거기에 김재동이가 있나요? 3권에 맞서는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데 입법부가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 자, 김재동 씨입니다. 현 정부에 맞서서 투사 같은 오버액션을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과거에는 자신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좌파인가, 나는 빨갱이인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와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어머,
뭐만 하면 좌파다, 빨갱이다 그럽니다. 애들 등록금 비싸다, 그럼 좌파다, 빨갱이다. 언론의 독립성을 지켜주자, 그럼 빨갱이다. 그리고 어떤 기자가 와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정치적인 행동을 하느냐, 정치할 거냐.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정치가 코미디를 그만둬라. 그래야 코미디도 정치를 그만둘 수 있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문화 권력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저분이 권력이에요? 문화 권력자? 권력자, 문화 권력자. 그렇기 때문에 문화계를 중심으로 해서 김재동 씨가 얘기하는 거는요. 지금 웬만한 정치권에서 정치인들, 그냥 별로 이름 없는 정치인들이 한 분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한테 김재동 씨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무 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500션 5인방 아니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그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개그를 했다고 그러면 뭐 저희가 여기 와서 문제 삼을 일이 없는데 이거는 이른바 기자들이 얘기하는 팩트에 입각해서 명확하게 삼았어요. 그러니까 자 김재동 씨가 방위병으로 복무한 게 94년 7월부터 96년 1월 18개월간입니다. 그런 18개월간에 본인이 얘기했듯이 별 4개 그 사모님을 아주머니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얘기했다가 영창을 13일을 갔다고 그랬어요. 13일. 이 기간 동안에 54단에 복무했거든요. 54단은 2군 사령부 산하예요. 거기에 거기에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인데- 그 한 명에 대한 명예훼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 거기서 명인데 보고? 요 18개월 동안에 2군 사령관은 2분이 계셨어요. 예. 한 분은 박세환 전 국회의원도 하셨고 이제 장군도 하셨고 그다음에 조성태 전 장관. 요 2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2분 중에 한 분일 거예요, 아마. 만약에 저 말이 사실이라면.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2분 중에 한 분은 조롱 모욕을 당한 거잖아요. 명예훼손 당한 거죠. 모욕을 당한 거죠. 네. 그 자기 부인한테 뭐 저 아주머니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영창을 보냈다는 거. 그거는 군대를 거의 사유물처럼 취급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명예훼손도 명예훼손이면 그게 만약에 김재동 씨 말이 사실이라면요. 그 별내 다른 분 그분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군을 자기 사유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2분 중에 한 분이라니까. 조성태 그러니까. 전 장관 아니면 박세훈 전 의원 2분 중에 한 분이니까 이 2분 중에 한 분이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뭔가 기억을 더듬든가 뭐 해야 된다는데 TV조선이 얘기한 거 보니까 그 당시에 요 문선대라고 그러죠. 김재동 씨랑 같이 있었던 문선대. 문선대 한 분 인터뷰를 했더군요. 거기서 보면은 사실은 54단의 문선대가 별도로 있고 2군 사령부의 문선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네. 그 54단에서 사성 장군을 모셔다 놓고 저런 행사를 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아니 아무리 풍자나 개그라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는 그냥 개그면 대놓고 개그라고 하든지 정치 토크하면서 사실이 딱 팩트가 나오는데 이걸 틀리게 하는 거는 풍자를 넘어선 거 아닙니까? 민영삼 원장 표현대로면 제동이 안 걸려는 지금 김제동이가 되어 있는데요. 제동을 좀 거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제동을 분이에요. 그런데 좀 이름 하나 알아야 할 개그하시는구만요 것은 지금 개그맨 이름으로. 마쿠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택, 차은택, 차은택, 예. 최순실, 차은택 예. 전에 들어봤습니까? 저 못 몰랐어요. 들어봤는데 요번에 알았죠. 엄청난 비선 실세인데 실제로 김재동 씨는 이 젊은이들한테는 공개된 실세입니다. 영향력이 엄청나요. 그만큼 영향력이 많으면 그에 따른 책임감도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까 앞서서 우리 포립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사람들 제가 볼 때는 국과장도 해서도 안 될 사람들을 장관, 차관 시키고 수석 시키니까 교수, 학자라는 이름만 달면 나도 한번 장관해야지. 정권에 어떻게 줄 서가지고 차관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분야말로 포리테이너입니다. 포리 엔터테이너. 그래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또 그분이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또 좀 쫄려가지고 못하는 얘기들을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과감하게 얘기한 거 그 점은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군호 문제라는 것은 신뢰와 명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국민 정치가 코미디를 그만둬야 김재동 씨가 정치 이야기를 안 한다는군요. 얼뜻 들으면 말은 멋있는데 얼뜻 들으면 멋있습니다. 자, 또 뭐만 하면 자신을 좌파 빨갱이라고 한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냥 청중들은 또 환호를 합니다. 이거 저러니까 김재동 씨가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좋은 거예요. 말 진짜 맞지 않습니까? 정말 맨날 치고받고 자기 주장만 세우고 아무 일도 안 하고 6개월 동안 입법 제로하면서 수석 보너스 타고 가고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정치가 코미디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 말은 맞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고 교수님이랑 다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거짓을 하면 안 돼. 저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자, 정말로 김재동 씨 말이 저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세상에 대한민국에 어떤 부모가 군대 보내고 싶겠어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사단장 부인한테 아주머니라고 한마디 했다고 영창 보내는 군대를 갔다가 누가 내 자식이라도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정말 책임지고 농담이었습니다. 제가 좀 부풀려서 얘기했습니다. 김재동 씨가 또 다른 데서 군기교육대 갔다고 얘기했더만요. 그리고 국방부 그것도 장관이 사실이에요? 군기교육대 갔다고 또 다른 데서 얘기했어요. 다른 근데 방송에서. 그건 사실이냐고요. 군기교육대 그것도 모르죠 저는. 그건 모르는 그것도 거야? 모르죠. 공기교육대는 2박 3일이기 때문에 여기는 13일 영창 갔다니까 그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영창과 군기교육대는 확실히 다릅니다. 다르요? 네, 그건 다른 처벌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마다 실수할 수는 있어요. 저희도 뭐 방송 나와서 패널들이 순간적으로 애드립하다 실수할 수도 있는데 잘못했으면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죠. 사과하면 되죠. 근데 오히려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 웃기려고 하는 얘기에 죽자고 달려들면 할 말이 있어. 나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근무 시간 외에 사회도 보고 이랬다. 뭐 이러는데 그건 제가 살짝 보기에는 협박 비슷해요. 협박이죠. 그러니까 미역이에요, 사과하는 그건. 태도가 정말 잘못된 거죠. 아니 별 넷이 그 방위가 별넷 볼 일이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다는 말이 별 볼 일 없어서 별 볼 일 없기도 하고